신선도 부러워할 집을 마련하여 품위 있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바람은 시대와 신분을 초월한 인간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대들도 훌륭한 터를 찾아 집을 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여유롭고 운치 있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런 꿈과 구상을 담은 책이 서유고의 임원경제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까지 전하는 옛 문헌 가운데 건축과 조경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면서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설명해 놓은 유일한 저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땅의 산수와 환경에 따라 어떤 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어떻게 집을 짓고 꾸미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은 삶인지 그 당시 선대들의 이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현대인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옛사람의 집짓기에 관한 지혜와 미학이므로 오늘날의 건축에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현대인들이 참고할 만한 흥미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재물과 이익이 몰려드는 곳은 거처할 수 없는 곳이다. 배나 수레가 몰려들고 시정의 이익을 다투는 곳은 시끄럽고 소란하여 실정이 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풍속도 반드시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실은 화려해서는 안 된다. 거처하는 곳이 지나치게 아름답거나 사치스러워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거처는 사람을 탐욕스럽고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근심과 해악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 거처는 소박하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한다. 호수에 있는 마름이나 연꽃, 물고기, 새와 같은 동식물은 인공을 가함이 없이 자연 그대로 번식하고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며 굳이 주인이 번거롭게 그 배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꽃병은 양식에 따라서 크기와 높낮이가 적정한 탁자 위에 놓아야 한다. 봄과 겨울에는 구리병, 가을과 여름에는 자기병을 사용한다. 대청과 큰 방에는 큰 꽃병, 서실에는 작은 것이 어울린다. 구리나 질그릇으로 만든 것을 귀히 여기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것을 천하게 여긴다. 고리가 있는 것을 꺼리고 쌍상이 두는 것을 꺼린다. 꽃은 마르면서도 교모한 것이 어울리고 번잡한 것은 좋지 않으며 그림을 걸어둔 탁자 위에는 꽃병을 놓지 말아야 한다. 산에서 살아가는 법은 4가지가 있다. 나무는 일정한 순서대로 심지 않고 암석은 위치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지 않으며 가옥은 지나치게 크고 넓게 짓지 않으며 마음은 세상사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10대조 이상에서 벼슬 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무식장이라도 손에 쟁기와 따비를 잡지 않는다. 한갓 문벌만을 빙자하여 공인과 상업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안일함에 젖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메뚜기처럼 곡식을 축내는 생활을 하니 조선이 천하의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은 당연한 행세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풍수는 주거 풍수의 전통이론인 양택삼요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래에는 주택이나 건물 내부의 구조나 장식, 소품 등의 배치를 총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주거풍수 이론에는 오늘날의 인테리어 개념에 속하는 생활풍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주택은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여 기본적인 구조나 건물의 배치 외에 특별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구나 장식장도 반다지나 작은 장롱 정도가 전부인 단출한 세간살이였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이 자연과 어울리는 큰 그림으로서의 생기를 중요시했지 작은 기운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래 한동안 주부들을 고객으로 하는 풍수 인테리어 강좌가 인기를 끈 적이 있고 요즘은 유튜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의 주제도 돈이나 아이의 성격과 체질, 행복, 식물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는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돈을 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풍수라는 것은 한국 풍수의 특징인 비보 풍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인테리어 풍수라는 용어도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내용도 공간의 생기 변화와 무관한 허위 또는 사실을 과장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들에 돈과 행운을 붙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보 풍수나 인테리어 풍수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실질적인 효과의 정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솔깃한 이야기로 살기 힘든 시대의 심리를 이용하고 유혹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효과는 없어도 흥미있는 내용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더욱더 이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면 벽지, 가구, 조명, 색상, 창문, 소품 등 생활공간의 인테리어 작업으로 집안의 생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시중의 상업적인 인테리어 풍수는 복을 불러온다는 행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객관성이 부족함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인테리어는 현혹되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홍콩이나 대만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생활 풍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만능인 것처럼 활용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풍수 인테리어로 처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생활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질과 다르게 풍수가 미신화하고 떡보다 실이 많은 등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